먼저 사회기술 훈련은 구조화된 접근 방법으로 상호관계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할 획득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행동주의적인 개념과 기술을 사용합니다. 사회기술 훈련 과정은 대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동기부여, 직접 역할극을 하거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보여주는 시범 보여주기, 학습을 향상시키도록 구조화될 수 있는 연습, 치료 과정 끝에 주어지는 클라이언트의 수행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의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역할 획득과 사회기술 훈련 모두 인간 작업 모델 안에서 치료적 접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은 치료사가 먼저 클라이언트를 동기부여하고 사회적 환경 안에서 학습을 통해 기술과 습관을 획득할 수 있게 하며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변화하면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변화하리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할 획득과 사회기술 훈련을 적용한 허워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허워드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45세 남성입니다. 그는 14살 때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퇴원을 되풀이해오고 있으며 만성조현병과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3주 전까지는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성공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고 나서 이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호의적이던 매니저가 최근 퇴직을 하고 교체된 매니저는 허워드의 위생 상태를 문제 삼아 그를 해고하였습니다. 그 후 허워드는 환각이 시작되었고 자신의 아파트를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어 병원 프로그램에 의대되었습니다. 허워드를 만났을 때 작업치료사 글로리아는 바지 단추는 채웠지만 지퍼를 올리지 않고 턱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은 상태에 머리도 빗지 않은 상태인 허워드를 보고 그의 위생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즉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허워드는 글로리아의 질문에 대답은 했지만 답변은 길어지고 종잡을 수 없었으며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면담이 끝났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그는 문까지 글로리아를 따라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해댔습니다. 일상적인 생활기술 평가를 통해 기본적 위생기술과 몸을 단장하는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수행하고자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있으면 그들과 이야기하려고 해서 하고 있던 일에 쉽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과제 수행 기술 평가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는데 허워드는 봉투를 채우는 일 같은 간단한 과제를 수행할 수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중간에 멈추곤 해서 다시 과제를 수행하도록 환기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기중심적이고 옆길로 세곤 했으며 빈번하게 치료팀으로부터 과제 수행에 대한 인정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글로리아의 슈퍼바이저인 벤은 허워드의 어머니, 과거의 고용주와 전화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고용주는 허워드를 해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위생적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허워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허워드를 다시 시험해볼 생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벤은 허워드의 사회적인 기술을 평가하였습니다. 다른 클라이언트가 허워드의 고용주와 고객으로 변한 구조적인 역할극을 통한 평가였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눈맞춤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주제를 꺼내며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지각하고 알맞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벤과 글로리아는 허워드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허워드는 직장으로 돌아가는 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 2가지 목표에 동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위생관리와 몸단장하는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 두 번째는
직장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접촉은 허워드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리아와의 1대1 만남이 주요 강화물로 선택되었는데, 글로리아는 병원, 커피숍, 공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허워드와의 1대1 만남이 그의 사회적 행동의 다른 면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허워드는 다른 작업치료사 말린에게 하루 종일 진행되는 직업기술 그룹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위생 그룹에 참여하였으며 저녁에는 레크레이션 그룹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치료팀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허워드에게 피드백을 주고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와 칭찬을 주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직업기술 그룹에서의 목표 행동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말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워드에게 설명하였고, 이미 이 기술을 숙련되게 구사하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가리켰습니다. 일상적인 위생기술 그룹에서 허워드는 자신의 위생 처리와 몸단장하는 모습을 슈퍼비전 받으며 연습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를 닦고 샤워하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는 활동들의 전체 과정을 학습하였는데, 몇 주 동안 일상적인 활동을 매일 연습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허워드는 한 달 후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글로리아는 직장으로 2번 그를 방문하여 직장에서의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만 운영하는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3개월간 계속되었고, 그 후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저녁 시간에 운영되는 정신사회 클럽으로 성공적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치료를 통해 허워드는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는 데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역할은 그에게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치료 계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행동이 순서적으로 학습되었고, 처음에는 쉬운 과제에서 점차 어려운 과제로 옮겨갔습니다. 각각의 과제가 설명되었고, 역할 모델이 제공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새로 획득된 기술은 치료팀의 지지와 지도에 힘입어 직장에서까지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작업치료팀과 간호팀이 치료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할 획득과 사회기술 훈련 접근은 목표와 방법이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모든 수준의 치료팀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팀 접근에 잘 어울리는 방법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훈련에 사용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가장 잘 전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술은 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학습되어야 하고, 궁극적인 환경에서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주의 깊게 설계되어야 합니다.